부산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시티 용성 사업을 벌입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양국 교류 기록 등 총 330여 점에 이릅니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 젊은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선보이는 행사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시티 융성 사업을 벌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인 1스포츠 클럽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올해로 32년 된 사직 운동장 등 낡은 스포츠 시설들도 개선합니다. 2032년 하계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천억 원을 투입해 총 6개 과제, 27개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 및 공공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1인 1 스포츠 클럽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공공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9군에 설치하는가 하면 복지관, 경로당, 학교 등에도 전문 지도사를 배치해 시민 누구나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엘리트 체육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총 20개 종목 선수들이 훈련 가능한 부산형 종합선수촌을 만듭니다. 또 학교 체육을 육성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한편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출전비, 훈련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울 계획입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부산 종합스포츠타운과 강서거점 스포츠타운, 낙동강 생활체육단지, 동부산 레저스포츠타운 등 6대 거점 스포츠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긴 국제 스포츠 이벤트도 추진됩니다. 특히 2024년 파리, 2028년 LA에 이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노립니다. 부산 명품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스포츠를 관광 자원화하여 스포츠 도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2020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시설도 확충합니다. 부산 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 체육회관을 건립해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 센터를 구군별로 건립해 장애인이 더 쉽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1992년부터 유네스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미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해 보존, 보호하고 있는데요.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200년간 12차례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입니다.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사절단을 통해 평화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릅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이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양국 교류 기록 등 330여 점에 이릅니다. 부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록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부산 시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고 부산시가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의 주도적인 지자체인 걸 대외적으로 좀 천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등재는 부산시와 일본 나가사키현을 중심으로 이뤄낸 쾌거라 더욱 뜻깊습니다. 부산시는 2002년부터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평균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일본의 나가사키현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 용역비 재반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장 기록물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소장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동의를 얻는 작업을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여러 곳에 흩어진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를 취합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후속 사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11월 중으로 이번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전시 행사와 일본과 함께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한 특별 공연도 펼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젊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패션 중심지로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자유시장은 한때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패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 상점들이 들어서며 전통시장의 패션 상품들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가 패션 1번지 전통시장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난 주간은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 젊은 패션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아이디어 상품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 부산 자유시장이나 아니면 부산 인근의 부산 신시장 그리고 이제 평화시장에는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연령대가 다소 높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젊은 어떤 고객분들을 유치를 위해서 팝업스토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자유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범일 패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젊은이들이 찾는 패션 상권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시장에서 전시하는 행사를 더욱 확대 추진합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16일에도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팝업 스토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여 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추진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장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실제로 열고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하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 3차 용역이 시작됩니다. 2022년까지 2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3차 용역은 실제로 하구뚝 수문을 열고 기수역 복원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입니다. 특히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연구 용역에서는 실제로 하구뚝 수문을 열고 근처 취수원과 농업, 어업,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공공기관이 확보한 빅데이터 가운데 시민 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부산시는 시민 생활 관련해 수집되고 분석된 빅데이터를 시각화해 시 빅데이터 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부산시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계속 확대해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